요즘 말이 많아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에게 해줄 말이 가득합니다. 자식에게 해줄 조언, 배우자에게 전할 걱정, 친구에게 들려줄 옛날 이야기. 말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이상하게도 대화는 점점 짧아집니다. 엄마, 알았어요. 아빠, 그 얘기 어제도 들었어요. 괜찮아요. 저 알아서 해요. 짧은 대답 뒤로 문이 닫힙니다. 전화는 일찍 끊깁니다. 카톡은 읽고도 답이 없습니다. 나는 좋은 말을 했는데 왜 관계는 멀어질까요? 나는 도우려고 했는데 왜 상대는 피곤해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건 어쩌면 내가 외로워서가 아닐까.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화법 강의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이 평생 강조했던 한 가지, 말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다 말하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깊은 사람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말을 줄여야 마음이 늙지 않는지 알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이유. 40대까지는 말이 적었습니다. 일하느라 바빴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 없었고, 내 인생을 사느라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었고, 듣는 게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되자 달라졌습니다. 이제 들어야 할 말보다 해줘야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경험이 쌓였고, 실수도 많이 받고, 인생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말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도와주는 거야.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라고. 그런데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또 간섭하시네. 내 인생인데 왜 자꾸 참견하세요? 이 간극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젊을 때 우리가 했던 말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게 맞나요? 선배님, 조언 좀 해주세요. 질문은 상대를 세워줍니다. 질문은 겸손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 우리가 하는 말은 답이 많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알려줄게. 내 말대로만 하면 돼. 답은 상대를 가르칩니다. 답은 우월함의 언어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을 할수록 거리는 멀어집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60대 중반 한 분이 커피를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좋은 말이라 생각했는데 왜 대답이 줄어들었을까? 그분은 며칠 전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일만 하면 몸 상한다. 나 봐라. 젊을 때 무리해서 지금 이 모양이다. 너도 조금 쉬면서 해. 아들은 짧게 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분은 억울했습니다. 나는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귀찮아하지? 하지만 아들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열심히 사는 걸 못 믿나 봐. 내가 그렇게 못나 보이나? 같은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사랑이 간섭으로, 조언이 비난으로 바뀝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해야 할 의무감을 느낍니다. 내가 먼저 겪었으니, 내가 더 아니까, 내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책임감입니다. 어른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자기 인생을 살 권리를 원합니다. 실수할 권리, 배울 권리, 스스로 깨달을 권리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은 친절이지만 상대에겐 통제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조언은 배려지만 상대에겐 불신으로 들립니다. 말이 많아진 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외로움 때문입니다. 예전엔 직장이 있었습니다. 역할이 있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 자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서, 아직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하지만 이 말들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말이 관계를 늙게 만드는 순간들,
아침 식탁에 며느리가 라면을 끓입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라면에 계란은 넣어야지. 영양이 없잖아. 며느리는 웃으며 답합니다. 네, 어머니.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라면만 먹으면 안 돼. 뭐라도 같이 먹어야지. 며느리는 이제 라면을 안 끓입니다. 아예 식탁에 안 나옵니다. 시어머니는 서운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걱정해서 한 말인데. 하지만 며느리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쌓입니다. 나는 애 엄마인데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는 사람 취급받네. 걱정이라는 이름의 간섭입니다. 토요일 오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너 주말인데 뭐 하니? 아, 집에서 쉬고 있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 젊을 때 몸 만들어 놔야 해. 나는 안 해서 지금 후회한다. 아들은 짧게 답합니다. 네, 나중에요. 아버지는 아쉽습니다. 좋은 말인데 왜 안 듣지? 하지만 아들은 지쳐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험이라는 이름의 비교입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60대 후반 4명이 모였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쉽게 그만둬. 우리 때는 참고했는데. 맞아. 요즘은 다 나약해. 조금만 힘들면 못 견뎌. 우리 아들도 그래. 회사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상대의 사정입니다. 왜 그만뒀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요즘 애들은 안 돼로 결론이 납니다. 이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단절입니다. 일요일 저녁,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합니다. 주말에 뭐 했어? 친구들이랑 카페 갔다 왔어요. 또 카페 갔어. 돈 아깝지도 않니? 그 돈이면 한 달 용돈도 되는데. 우리 때는 커피도 못 마셨어. 딸은 한숨을 쉽니다. 엄마, 그냥 좀 즐기면서 살면 안 돼요? 어머니는 서운합니다. 아껴 쓰라는 게 잘못이야? 하지만 딸은 답답합니다. 내가 번 돈으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왜 매번 잔소리를 듣지? 절약이라는 이름의 통제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서너 번씩. 우리는 좋은 말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전화가 줄었습니다.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만남이 뜸해졌습니다. 우리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왜 요즘 연락이 없지?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말이 많았을 뿐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침묵의 품격.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딴 섬에서 그는 매일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글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깊은 사람이다. 아는 것을 다 말하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다. 왜 그는 침묵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정약용이 살던 조선시대, 선비 사회에는 묵직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말을 쉽게 내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관계를 깨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다. 실수가 많으면 신뢰를 잃는다. 신뢰를 잃으면 존중받지 못한다. 그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그것이 진짜 소통이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소통이 된다고. 설명을 많이 해야 이해받는다고.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말을 줄여야 마음이 전해진다고. 조선시대 한 선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비는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는 쉽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주 짧은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게. 제자들은 답답해했습니다.
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지? 하지만 그 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답을 쉽게 주면 제자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을, 침묵이 오히려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 적은 사람이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아낀다는 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상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한다. 이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우리는 6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패턴도 알고, 실수의 결과도 알고, 올바른 길도 압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묻습니다. 그것을 꼭 말로 전해야 하는가? 때로는 침묵이 더 큰 가르침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언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신중하게 고르라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라는 뜻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60대에 필요한 건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말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이런 말은 이제 줄여야 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 좋은 의도로 하지만 상대에겐 상처가 되는 말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진짜로 해봤고 진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고, 같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업 하지 마.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돼. 돈만 날린다. 아버지는 진심입니다. 30년 전 자기가 실패했던 사업이라 걱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년 전이랑 지금은 다르잖아. 아버지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왜 안 믿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 속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내 경험이 절대적이다. 내 판단보다 내 경험이 맞다. 하지만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패할 권리도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말을 하고 나서 혼자 생각합니다. 왜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너도 나이 들어봐. 이 말은 자주 나옵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고 느낄 때, 지금은 젊어서 모르지. 너도 나이 들어봐. 그럼 내 말 알 거야. 이 말은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이 들 때까지 기다리래? 지금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 너도 나이 들어봐는 대화의 문을 닫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해. 어차피 넌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들립니다. 그 말 대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까요? 나이가 들면 이런 게 힘들더라.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설명이 아니라 표현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 말은 거의 자동으로 나옵니다. 뉴스를 보다가, 길을 걷다가, 카페에 앉아 있다가. 요즘 젊은 것들은 맨날 휴대폰만 보내. 요즘 젊은 것들은 인내심이 없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 말 속엔 비교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더 나았는데.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요즘 어른들은 옛날 얘기만 하네. 요즘 어른들은 변화를 못 받아들이네. 세대 차이는 당연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름을 틀림으로 만듭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 대신 가끔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은 어때? 많이 다르지? 평가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그땐 우리가 더 힘들었어. 누군가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직장이 힘들다고, 육아가 힘들다고, 관계가 힘들다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 그땐 우리가 훨씬 더 힘들었어.
요즘은 그래도 나은 편이야.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비교입니다. 상대는 지금 힘듭니다. 지금 버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나를 꺼내서 비교합니다. 나보단 덜 힘들잖아. 하지만 힘든 정도를 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더 힘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힘들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땐 우리가 더 힘들었어라는 말은 상대의 고통을 작게 만듭니다. 그 말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힘들겠구나.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 공감입니다. 해결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이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은 마지막에 붙입니다.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난 뒤 내가 왜 이런 말 하겠어? 이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우리는 진심입니다. 정말로 상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럼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야? 내가 못나서 이런 말을 듣는 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말은 내 말이 정당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옳으니까 너는 들어야 해. 하지만 상대는 압박을 느낍니다. 진짜 상대를 위한 말이라면 너 잘 되라고 라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믿어주면 됩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왜 좋은 말을 해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을까? 말을 줄이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어느 날부터 결심합니다. 말을 줄여보자.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오는데 꾹 참습니다. 조언하고 싶은데 입을 다뭅니다. 걱정되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 같으면 아버지가 먼저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을 겁니다. 밥은 먹었어? 회사는 어때? 건강은 괜찮아? 그럼 아들은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를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했습니다. 아들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연락이 없지?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길어졌습니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도 하고 요즘 고민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들었습니다.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을 줄이니까 아들이 말을 하네. 며느리가 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라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계란 넣으라는 말도, 야채 먹으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오늘은 잔소리를 안 하시네? 그리고 편해졌습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긴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며칠 후, 며느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입맛 어떠세요? 제가 반찬 좀 해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물어본 게 얼마 만인가. 말을 줄이니까 상대가 다가왔습니다. 친구와의 모임이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엔 만나면 불평이 많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세상, 요즘 정치. 말을 할수록 화가 났고, 화가 날수록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불평을 안 했습니다. 비교를 안 했습니다. 그냥 웃으며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느꼈습니다. 저 사람, 요즘 여유로워 보이네. 그리고 신기하게도 대화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불평 대신 즐거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행 계획, 취미 생활, 웃긴 일상. 말을 줄이니까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배우자와의 시간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녁 시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것저것 물어봤을 겁니다. 오늘 뭐 했어? 이거 봤어? 저건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요즘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냥 멍하니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좋아 보여. 말을 줄였더니 관계가 가벼워졌습니다. 말을 줄였더니 외로움도 줄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말을 많이 할 때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하지만 말을 줄이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상대는 이 기다림을 느낍니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않네. 나를 믿어주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편지가 짧습니다. 간결합니다. 불필요한 말이 없습니다. 건강하거라, 책을 읽거라, 사람을 공경하거라. 긴 설명도 구구절절한 걱정도 없습니다. 딱 필요한 말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믿고 계시구나.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고 계시구나. 말이 적을수록 마음이 더 크게 들립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사랑이 전해진다고. 설명을 많이 해야 관심이 느껴진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을 때 조용히 놓인 따뜻한 차 한 잔, 말없이 건네진 외투, 눈빛으로 나누는 미소, 이런 것들이 사랑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땐 남편한테 할 말이 많았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싶었고 고마운 것도 표현하고 싶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 전해져요. 7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침묵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로. 말을 줄인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도, 청년이 되었을 때도, 결혼했을 때도 아버지는 말이 적었습니다. 아들은 서운했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고 빚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실수를 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기다렸습니다. 잔소리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 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적었지만 사랑이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이 적다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적은 사람의 사랑이 더 묵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설명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함께 있어주는 것, 믿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꼭 그 말을 해야 했을까?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달간 내가 한 말들을 떠올려 봅시다. 자식에게 한 조언, 배우자에게 한 잔소리, 친구에게 한 충고, 며느리에게 한 걱정. 그 말들을 꼭 해야 했을까요? 그 말을 안 했다면 정말 큰일이 났을까요? 아니면 그 말은 사실 나를 위한 말이었을까요? 내가 불안해서, 내가 외로워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말을 해야 내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침묵하면 무책임한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책임감은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식장도 정하고 드레스도 고르고 하객 명단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딸이 선택한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직업도 불안정하고 성격도 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 괜찮은 거 맞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지만 어머니는 참았습니다. 말을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딸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이라는 것을, 내 불안을 딸에게 떠넘기는 말이라는 것을. 결혼식 날 어머니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라.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믿어줘서 고마웠습니다. 몇 년 후 딸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아무 말 안 해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말 안 하셔서 제가 더 책임감 있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전해진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물어봅시다. 내가 오늘 한 말 중에서 안 해도 됐을 말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번 주에 한 조언 중에서 사실은 내 불안을 표현한 말은 무엇인가요? 내가 최근에 한 걱정 중에서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말은 무엇인가요?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아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말을 많이 할수록 그 가치는 줄어듭니다. 진짜 가치는 말이 아니라 존재에서 나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있어주는 것, 조언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지켜봐 주는 것. 이것이 60대의 품격입니다. 인생 후반에 필요한 것.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8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변했고 풍경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적었고 여전히 침묵 속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글 중 하나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말로 세상을 배웠다. 인생의 후반부는 침묵으로 세상을 이해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설명했습니다. 말로 관계를 만들었고, 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설명이 아니라 이해로, 가르침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나이가 든다는 건 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아는 겁니다. 침묵해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말로 살았습니다. 이제 침묵으로 살아봅시다. 말을 줄인다고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말을 줄인다고 사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어집니다. 말을 줄인다고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60대의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조금씩 줄여봅시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올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말 꼭 해야 하나? 조언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춰 봅시다. 이 조언 상대가 원하는 걸까? 걱정이 될 때 물어봅시다. 이 걱정 누구를 위한 걸까? 그리고 말 대신 이렇게 해봅시다. 조용히 옆에 있어주기, 말없이 손 잡아주기, 미소로 답해주기, 기다려주기. 이것이 인생 후반의 언어입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줄인다는 건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건 내 마음이 여유로워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유로운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편안한 관계는 시들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마음은 늘 봄날 같다. 우리의 인생 후반부도 봄날처럼 따뜻하게 만들어 봅시다. 말을 줄이고, 침묵을 배우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계를 만들어 봅시다. 인생 후반에 필요한 건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줄여봅시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음이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그대들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기쁘겠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을 해주시오. 그대들의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이 늙은이는 진심으로 기원하오.